안녕하세요. 호랑이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호랑이형님 2부 205화 아비사 구출작전 4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시놉시스의 두 기둥 빠르와 흰눈썹이 드디어 처음으로 조우했습니다. 흰눈썹은 산군에 대한 PTSD와 빠르의 눈동자 변환술 때문에 빠르를 산군으로 오해하는 중이긴 한데요. 본격적인 전투에 들어가면서 흰눈썹도 빠르가 산군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게 되겠죠. 그럼 오늘 진행된 스토리 바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는 가오리와 아비사를 데리고 전속력으로 구다국을 향해 달려갑니다. 지름길을 통해 간다고 위험한 절벽길을 통과하는데 번번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떨어질 뻔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되죠. 평소에 꼬리로 미세한 균형을 잡아왔는데 약초를 계속 꽉 쥐고 와서인지 꼬리가 뻐근하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치치가 빠르의 꼬리에 매달려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화를 보면 치치가 빠르의 꼬리를 물고 따라가는데 빠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나 보네요. 일반적으로 호랑이나 치타, 표범 같은 맹수들은 긴 꼬리를 이용해서 몸의 균형을 잡고 급격한 방향 전환에도 꼬리가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꼬리 무게를 고려하면 매우 민감한 부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려 까치 한 마리가 꼬리를 꽉 물고 무게를 더하고 있으니까 빠르가 방향 전환이 안 됐을 법했네요. 빠르는 치치를 떼놓고 나서야 전속력으로 질주하기 시작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드디어 흰산의 강가까지 도착을 하게 되죠. 빠르가 한숨 돌리면서 물을 마시는데 근처에 은신하고 있던 흰눈썹이 등장합니다. 멀리서 빠르를 보고 산군과 외모가 너무나도 닮아서 산군이 살아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흰눈썹은 과거에 산군에게 흠씬 두들겨 맞았던 기억 때문에 PTSD가 오면서 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한편 빠르도 직감적으로 흰눈썹이 매우 위험한 놈이라는 걸 알아채는데요. 자신을 산군으로 착각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 눈동자 변환술을 써서 파란 눈으로 변신을 합니다. 이게 최면이나 환각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눈동자 색깔을 일시적으로 변환시키는 기술인 것 같아요. 이 기술은 예전에 빠르가 흰산에서 녹치를 만났을 때도 유용하게 써먹었죠. 자신의 붉은 눈동자를 잠시 산군의 푸른 눈동자로 변환시켰고 푸른 눈에 빠르를 목격한 녹치는 산군이 살아있다고 착각해서 냅다 도망치게 됩니다. 이 방법이 흰눈썹에게도 제대로 먹힌 것인데요. 자신을 산군으로 착각하는 존재들에게는 일단 심리적 충격을 안겨주고 허점이 보이면 바로 강력하게 공격해서 제압한다는 빠르다운 전술이죠. 흰눈썹 정도의 인물이라면 분명히 산군과 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을 텐데 과거 기억에 대한 트라우마와 산군 특유의 푸른 안광을 보고는 그대로 산군이라고 믿어버립니다. 흰눈썹은 감히 산군에게 저항할 생각도 못하고 흰산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게 되는데요. 제발 한 번만 죽은 듯이 있어줄 수 없겠느냐 애원해보지만 빠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흰눈썹은 그렇게 강압해서 울부짖으면서 대체 왜 죽은 놈이 살아 돌아오냐 라면서 한참을 소리치게 되죠. 빠르는 흰눈썹을 그냥 두고 가도 되지만 그의 비정상적인 살기와 반쯤 정신나간 듯한 행동을 보고는 제거해야겠다고 결심한 것 같습니다. 저렇게 위험한 놈을 그대로 뒀다가는 묵해나 자신의 부하범들이 강가 근처를 지나다가 해코지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빠르는 마침 강가에 나와있던 부하범들에게 가오리와 아비사를 맡기고 급하게 멧돼지 고기를 먹으면서 허기를 채웁니다. 어떻게든 풀파워로 끝내야겠다는 생각에 원기 보충을 하는 듯이 보이죠. 그 와중에 묵해랑 애새끼들은 절대 강가로 못 나오게 해 라고 하는데 역시 빠르는 묵해가 새끼 짐승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네요. 한편 흰눈썹은 산군이 아랑사를 데리고 흰산에 들어가 있으면 빼낼 방법이 없다 라면서 절망하는데요. 산군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자고 결심합니다. 여태껏 아린의 부활과 관련된 큰 비밀을 산군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고 산군의 도움을 구해보자는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가끔 제 유튜브 댓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흰눈썹이 아린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건데 산군이랑 대체 왜 싸우는 거냐? 아린을 부활시키는 일에 산군이 왜 반대하는 거냐? 산군의 죽음은 개죽음이 아니냐? 언뜻 보기에는 그런데 스토리를 들여다보면 둘 사이에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흰눈썹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산군을 설득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린을 부활시키려는 의도를 산군에게 얘기했다가 산군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산군이 다른 누군가에게 말해서 압카의 귀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랬다간 자신도 죽고 모든 것이 물거품 되기 때문에 자신의 오른팔인 황효에게조차 이유를 가르쳐주지 않고 일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설득 없이 산군에게서 아랑사만 뺏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죠. 또한 흰눈썹이 지속적으로 수작을 부리는 모습을 보면서 산군은 점점 더 그를 믿지 않았을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산군이 흰눈썹을 믿지 않습니다. 산군과 흰눈썹이 과거에는 큰 문제 없이 무난한 관계였던 것 같은데요. 산군이 흰눈썹을 믿지 못하게 된 계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항마전 때 어떤 일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흰산에 쳐들어온 병력들과 싸울 때 혹은 아랑사를 데리고 탈출할 때 적의 무리에 섞여 있는 흰눈썹을 봤을 수도 있죠. 상군은 항마전 때 정식으로 참전하진 않았지만 당시 상태를 보면 여러 상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린을 찾아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국지적으로 전투를 벌인 것 같죠. 그 과정에서 적을 돕고 있는 흰눈썹을 봤다거나 아니면 흰눈썹이 자신을 알아보고 다가온 상군을 공격했다거나 하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 예측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아린의 부탁 때문입니다. 아린은 산군에게 이제 산군 너뿐이다, 아랑사를 지켜줘 라고 했죠. 만약 흰눈썹이 벌이는 짓이 정말로 아린이 원하는 것이었다면 산군에게 저렇게 말했을까요? 아마도 산군에게 아랑사를 데리고 있다가 흰눈썹에게 데려다 줘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린이 어떤 이유로 아랑사 안에 자신의 혼을 넣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부활하기 위해서 혼을 숨겼다는 추측도 있지만 정황으로 봐서는 그런 의도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산군에게 부탁해서 아랑사를 엄마인 시호에게 맡겨달라고 했고 상군에게는 아랑사를 보호해달라고 했죠. 아린이 대체 왜 자신의 혼을 아랑사에게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게 다입니다. 부활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뭔가 다른 부탁을 섞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정리해보자면 흰눈썹이 아린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린의 뜻도 아닐 뿐더러 아랑사를 희생시켜야만 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만약 아린을 부활시키려는 의도와 방법이 정당하고 아랑사에게 아무 해가 가지 않는 일이라면 상군에게 말 못할 이유도 없었겠죠. 자신이 벌이는 일을 상군에게 인정받지 못할 게 뻔하니까 강제로 아랑사를 뺏기 위해서 3년간 전쟁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아린을 위하는 마음은 같을지라도 둘은 싸울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죠. 다시 오늘 스토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흰눈썹 입장에서는 더 이상 상군으로부터 아이를 빼올 방법도 능력도 없는 상황이 됐죠. 이대로 빠르가 아비사를 데리고 흰산에 들어가서 안 나와버리면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난조 따위가 흰산에 들어가 봤자 산군 앞에서는 한 마리의 칠면조가 될 게 뻔하고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산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모든 얘기를 듣고도 산군이 아이를 내어주지 않으면 어쩌지? 라고 걱정을 하죠. 아린이 산군의 그런 성품을 믿고 자신이 아니라 산군에게 아이를 맡긴 것이 아닐까 걱정을 합니다. 이것을 미뤄봐서도 지금 흰눈썹이 벌이는 일은 아린조차 원하지 않은 일일 수 있다는 게 조금 더 명확해 보입니다. 잠시 시간이 지나고 울부짖는 흰눈썹 앞에 푸른 눈의 빠르가 등장하는데요. 흰눈썹은 산군이 자신과 대화를 하러 왔다고 생각했는지 반가워하면서 주절주절 얘기를 시작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너에게 먼저 말하지 못한 것을 이해해달라고 산군을 설득하는데요. 그러던 중 굉장히 수상해 보이는 말을 한마디 던지죠. 아이들은 절대 상하지 않게 한다고 맹세하마 혹 아랑사가 잘못되더라도 형만 돌아오면 이라고 하는데요. 뒷말이 궁금합니다. 혹시 아랑사가 잘못되더라도 형만 돌아오면 다시 되살릴 수 있어 라고 하려는 거였을까요? 아린의 부활 과정에서 아이들이 죽게 되더라도 아린만 살아 돌아온다면 명을 나눠서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혹시 흰산의 일족 중에는 자신의 가족이나 자식이 죽었을 때 명을 나눠서 살려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절주절 말하는 흰눈썹을 향해서 빠르가 마치 때릴 것처럼 손을 슬쩍 들어 올리는데요. 흰눈썹은 과거 산군에게 피떡이 될 때까지 두드려 맞았던 경험이 생각났는지 경기를 일으킵니다. 일단은 뒤로 빠지려고 하는데 뭔가가 자신의 등을 막아서죠. 그제서야 자신의 앞에 있던 범은 환영이었고 본체는 이미 자신의 뒤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빠르는 흰눈썹을 한 방에 제압하기 위해서 일부러 환영스를 쓰면서 접근한 것 같습니다. 흰눈썹이 뒤로 빠지면서 당황하자 방심한 틈을 타서 강력한 공격을 얼굴에 꽂아 넣죠. 아마 다음 화에서는 흰눈썹이 빠르의 정체를 알아차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군과 빠르의 공격력 차이가 일단 너무나 크고 말본새부터 개땡땡이야 라고 하는데 상군이 아무리 흰눈썹이 싫어도 저런 쌍스런 말을 쓸 리가 없죠. 상군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차리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번 전투에서는 과연 빠르의 공격이 흰눈썹에게 얼마나 먹힐 것이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사실 현재까지의 전투력만 보면 빠르의 공격이 흰눈썹을 한 방에 제압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리뷰했던 것처럼 빠르의 현재 수준은 최상급 전투 항마병 정도인데요. 흰눈썹이 아무리 약해도 타이지급인데 전투 항마병 수준의 공격 한 방에 무너지지는 않겠죠. 오히려 빠르에게 강하게 한 대 맞고 정신 차린 흰눈썹이 불공격을 시전할 수도 있고요. 예전처럼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고 버서커 모드를 사용해서 빠르를 제압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독자분들이 추측하시는 것처럼 흰눈썹의 불이 빠르 몸속에 불의 씨앗을 각성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황맹이나 예상치 못한 제3의 인물이 나타나서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두어 달 동안 또 미친 듯한 전개가 이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번 화 댓글 반응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 화에서 벌어질 장면에 대해서 예상하는 댓글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산군과 빠르의 격차에 대해서 얘기하신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한 대 맞고서 산군 아닌 거 바로 눈치 까겠다. 프로 절단 너 흰눈썹이 산군의 앞발 맛을 모를 리가 없다. 새삼 산군이 얼마나 괴물이었는지 실감이 간다 같은 댓글들이 보이네요. 우리가 호형 일부를 처음 봤을 때 산군이 세계관에서 그 정도의 위치일 거라고는 예상을 아무도 못하셨죠. 저도 그랬고요. 의뢰 성장형 주인공들이 다 그런 것처럼 재능은 있는데 아직 세계관 최약체인 그런 상황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추이와 황효는 빌런 중에서도 하급이라고 예상했고요. 하지만 스토리가 진행되면 될수록 산군이 새삼 얼마나 강했는지, 무커가 새삼 얼마나 강했는지, 추이가 새삼 얼마나 강했는지 이런 걸 자꾸 느끼시게 되죠. 최근에는 일영이 산군을 보고 흰눈썹 따위는 당연히 널 당해낼 수 없었겠어, 흰눈썹을 살려준 거냐? 라고 치켜세워주면서 더더욱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산군과 비교하면 빠르는 아직 한참 더 전투력이 올라와야 됩니다. 빠르와 전투력이 비슷한 게 추오죠. 추오가 만약 바쿠와 싸운다면 단 한 대도 타격을 못 입힐 겁니다. 바쿠가 그 수준인데 만약 산군이 바쿠와 싸운다면 산군의 근속 5위가 예상될 정도입니다. 바쿠가 염주를 풀어도 산군과 붙으면 누가 이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산군이 노는 물은 거기인데 빠르는 아직 아래급에서 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독자분들이 새삼 산군이 얼마나 괴물이었는지 실감이 난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붉은 산 변종들처럼 약으로 신체 능력을 증폭시킨 것도 아니고 순수한 범의 몸으로 그 정도 전투력을 낸다는 점에서 괴물인 거죠. 빠르가 다음 스승으로 누굴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수련 때는 산군, 무커 수준까지 올라와 준다면 굉장히 흥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무커처럼 흰산 일족의 명을 받아서 공명까지 한다면 순식간에 버일러들도 때려잡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가 있죠.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웅장해지는데 현재 빠르의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걸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무케가 새끼 짐승들을 흰산에 들여서 숨겨준 것을 빠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빠르가 위령선을 구하러 흰산 밖으로 나가려는데 무케가 갑자기 쫓아와서 빠르를 물고 늘어진 적이 있죠. 그쪽 방향으로 조금만 더 가면 새끼 짐승들이 숨어있는 굴이 나오기 때문에 무케가 빠르를 잡은 거였습니다. 당시에 무케의 행동이 조금 수상하다는 생각도 들고 새끼 짐승들 냄새가 났을 수도 있는데요. 빠르는 아는 듯 모르는 듯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케가 새끼 짐승들 숨겨준 거 빠르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긴가민가들 하셨을 텐데 빠르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예전에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르가 정말로 보육원 원장이 되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새끼 짐승들을 잘 데리고 있으면 자신의 계획에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끼들의 부모나 후견을 모아서 추위를 치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추위가 오랫동안 없어진 상황이라서요. 무케를 돌봤던 것처럼 그저 보호자의 마음으로 새끼들을 거두는 게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 자신의 호위 부대로 키울 마음으로 수련을 시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번 흰눈썹과의 대결 이후 후바이를 포함한 새끼 짐승들이 어떻게 육성될지도 재밌게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호랭박사와 함께 호랑이형님 완결까지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